자, 6쌍의 부부가 원형으로 배열된 12개 의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앉는 경우가 K 곱하기 5팩토리알이야.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어떠한 남자도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여자 옆에 앉을 수 없다. 어떠한 여자도 자신의 남편을 제외한 남자 옆에 앉을 수가 없다. 남자는 남자끼리 뭔가 앉아야 되고, 그리고 남자의 한쪽에는 뭐 여자가 만약에 온다면 이제 본인의 뭐 와이프 혹은 뭐 이제 두 부부가 딱 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준을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게 기준이 되게 많죠. 자리도 기준이고 원형도 기준이고 남자도 기준이고 여자도 기준이고 이 기준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푸는 초반의 방향을 잡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걸 계속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먼저 잡을래, 여자를 먼저 잡을래, 크게 보면은 자리를 먼저 생각을 할래. 기준을 남자, 여자, 자리 이 정도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리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는 조금 더 편합니다.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제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요 경우의 수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기준을 이제 한번 풀고 다른 기준을 바꿔서 또 풀고 그래. 그래서 이 문제가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면서 보통은 그 기준이 막 바뀌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앉는 자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 옆에 여자가,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 부부가 지금 6쌍이니까 이렇게 볼까요? A, B, C, D, E, F라고 하고 이걸 남자라고 하고 뭐 여자를 B 프라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짝꿍인데 이렇게는 같이 앉을 수 있어. 남자 여자가. 근데 이 남자 옆에 다른 이제 여자가 오거나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이제 부분으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게 해봤어. 엄청 많은 경우의 수를 해야 돼. 그래서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자리가 자 이렇게 남자끼리 이렇게 남자끼리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끼리 6개 여자끼리 6개 이렇게 앉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6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4개 2개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어요. 5개 1개는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5개 1개가 되면 남자가 이렇게 5명 이쪽에 앉고 1명이 떨어져 앉아야 되는데, 요 왼쪽에는 이제 와이프가 앉을 수 있어. 근데 이쪽 편에는 이제 다른 여자가 앉아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 남자가 앉으면 얘랑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6명에 대한 남자에 대한 배열로 들어가는 거니까 애초에 5개 1개는 안 돼요. 그래서 4개 2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개 3개 이런 게 가능합니다.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여기 남은 영역에는 이제 여자가 앉을 거예요. 이런 데 여자가 앉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둘둘 요 정도 되겠네. 둘.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원순열인 게 있고 원순열이 아닌 게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건 원순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는 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돌려 앉았을 때 같은 경우의 수로 따지는 경우가 원순열인데, 얘는 원순열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3개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20도씩 돌렸을 때 같은 배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는 원순열인데 얘랑 얘는 원순열이 아니야. 그래서 남자를 이제 나열하는 방법이 6팩토리얼입니다. 얘는 남자를 나열하고 나면은 이렇게 A하고 B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은 여기 A에 대한 짝꿍으로 A 프라임은 무조건 앉아야 되고, 여기 B의 짝꿍으로 B 프라임 무조건 앉아야 되고, 나머지의 이제 여자를 4명을 앉혀버리면 돼요. 그게 4팩토리얼 이렇게 돼. 이건 원순열이 아니야. 그냥 순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또 한번 봅시다. 얘도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남자를 그냥 앉혀버리면 돼. 순열이라서. 원순열이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이게 남자가 앉았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A 프라임 앉아야 되고 여기는 B 프라임이 무조건 앉아야 되고 A, B, C, D 이렇게 C, D면 여기 D 프라임 앉아야 되고 여기는 C 프라임 이렇게 앉아야 돼. 남은 게 EF가 남았거든. EF는 뭐 여기 이제 뭐 자리를 잡겠지 남자는. 근데 여자 E 프라임, F 프라임이 앉아야 돼. 그걸 앉는 방법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EF가 들어갈 공간. EF가 들어가는데 EF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치? 잠깐만 이게 좀 세야 돼. 그냥 이거를 다 그냥 세는 게 편해. EF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EF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몇 개 됐니?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됐지? 6개. 6개가 됩니다. 그냥 세는 게 빠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자, 얘는 조심해야 돼. 이제 원순열이야. 이렇게 돌려서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원순열의 고정 논리랑 그 다음에 그 돌려서 같은 애를 나눠주는 논리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6팩토리알에다가 같은 게 이게 돌려서 같으니까 2분의 1을 앞에다 곱해주시고 그럼 이제 이게 남자가 배열된 상황이 돼요. 남자가 배열된 상황. 그래서 뭐 A, B, C, D, E, F 이렇게 배열이 됐다라고 치고 그럼 이제 여자가 자동 짝꿍으로 여기 A 프라임 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C 프라임이 무조건 자리를 앉아야 되고 여기는 F 프라임이 그다음에 D 프라임 이렇게 앉아야 돼. 아 또 EF가 남았네, 그치? 또 EF가 남았는데 그 EF는 앞에서 했듯이 6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냅니다. EF가 앉을 수 있는 건 여기랑 여기. 그래서 둘 이렇게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엇갈려서 2개.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원순열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남자 배열. 남자를 그냥 배열을 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A, B, C, D, E, F 이렇게 된 건데 이걸 배열을 하잖아. 배열을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A, B, C, D, E, F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돌아서 A, B, C, D, E, F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원순열이야. 그래서 3개가 같아져요. 3개가 같아져서 3으로 나눠주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A 프라임, 여기는 C 프라임, 여기는 B 프라임, 여기는 F 프라임, E 프라임, D 프라임 그냥 끝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매칭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굳이 쓴다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싹 다 더해서 5팩토리얼로 정리를 하시면 정확하게 200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요거는 아마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한 번쯤 만나게 되는 문제예요. 엄청 어려운 문제야.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있는데 한국, 중국 그 뒤에 있는 14 요것도 그냥 너무 대충 설명을 해갖고 이건 설명 안 했던 것 같아. 자, 요거를 풀어낼 수 있으면 14번이지. 요거 풀어낼 수 있으면 원순열 마스터야. 이거 하나 풀 수 있으면은 다른 거 원순열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갖고 그래서 좀 천천히 설명을 할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우면 일단 너희들 이 풀이를 일단 외우세요. 근데 외우는데 이 풀이를 진짜 다 외워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순열 조합 이쪽에서 풀이를 외운다는 건 그 기준을 외우는 거야. 기준. 이거를 풀 때 뭔가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갈래를 펴나가면서 풀었다라는 그 기준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일단 한국, 중국, 일본 국적의 학생들이 각각 3명씩 모두 9명인데 자, 일단 이렇게 뭐 어차피 다 배열을 해야 되니까 한국인을 A1, A2, A3 중국인 B1, B2, B3 일본인 C1, C2, C3 이렇게 합시다. 자, 9명을 앉혀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같은 나라의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아야 된대. 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거를 일일이 다 셀 수는 없고 자, 그냥 일단 자리를 기준으로 가볼 건데
얘를 막 좀 섞어서 기준을 들어봐야 돼요. 일단 한국인을 먼저 앉혀봅시다. 한국인을 그냥 이렇게 앉혀요.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얘는 이펙토리얼이 되지. 원순열. 기본적으로 3명에 대한 원순열. 자, 한국인을 먼저 앉히고 나면 그럼 여기랑 여기 공간이 남는데 이 공간에다가 이제 중국인과 일본인을 나열을 해야 돼. 근데 나열을 할 건데 사람을 기준으로 먼저 안 하고 사람은 나중에 순서를 매길 거고 일단 첫 번째 기준으로 한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 자리만 먼저 확보를 해요. 자리를 확보한다는 게 공간 확보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의자가 몇 개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 의자 개수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의자 수라고 할게. 자리만 하면 또 의자 수를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준을 의자 수로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두 번째 기준을 중국인으로 놔도 돼.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나열을 하면서 이제 수영도 같은 걸 그려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의자 수를 할 건데 의자 수를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은 게 6개가 나왔어. 무조건 1개씩은 들어가야 돼. 무조건 1개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의자 수를 1개, 2개, 3개로 여기에 1개, 예를 들어서 여기 3개, 이렇게 2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2개, 2개, 2개 여기 3개니까 1개, 4개 이런 식으로 넣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의자 수를 두 번째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얘를 일단 배열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이 배열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되겠니? 1개, 2개, 3개는 완전 다른 거라서 얘가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죠. 걔는 그냥 3팩토리야. 여기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똑같으니까 배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곱하기 1. 얘는 이제 4가 들어갈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4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 3가지는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준을 이제 나라별로 기준을 다시 또 중국과 일본에 대한 공간 확보를 또 해볼게요. 자리에 대한 부분을. 자, 일단 이렇게 타고 가봅시다. 얘를 먼저 오면 이쪽으로 오면 1개, 2개, 3개니까 이런 식으로 1개, 2개, 3개가 됐으면 여기 한 자리에 앉을 나라를 선택을 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선택해. 자, 일단 B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수영도 한번 가볼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한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지. 자, 한 자리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두 자리 올 수 있는 거는 B, C가 될 수도 있고 C, B가 될 수도 있어요. 순서까지 그냥 적용을 할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B가 됐어. 여기가 B, C가 되거나 C, B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수영도는 거의 안 쓰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게 곱하기 형태로 되면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세 군데에는 이게 B가 두 번 쓰이고 C가 한 번 쓰였으니까 그러면은 올 수 있는 방법은 C, B, C 배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붙어 앉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C, B, C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B, B. 여기도 C가 한 번 쓰였으니까 B가 한 번 뭔가 좀 이상한데 맞지?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B, C, C 이렇게. 자, 이렇게 수용도가 돼서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럼 너무 당연하게 지금 이게 개수가 다를 이유가 없지?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개수가 같아야 되죠. 이게 4개 나오지, 4개.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이제는 배열을 할 거예요. 배치. 중국인을 배치를 해. 자리는 이미 확보가 됐어. 여기 중국인 앉힐 거고, 여기 중국인 앉힐 거고, 여기 중국인 앉힐 거야. 자리가 확보가 됐으니까 이 사람 3명만 배치를 하면 돼요. 그게 어떻게 돼? 300둘에 중국인 배열. 그 다음에 C의 위치도 확보가 이미 돼 있어. C의 위치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1분 1 배열. 이렇게 함께 이제 이런 한 개, 두 개, 세 개짜리로 의자를 배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1분 1을 배열한 겁니다. 두 번 더 해야 돼요. 자, 또 가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가볼게. 여기는 이건 뭐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지. 두 명씩 앉으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BC 이렇게 앉아야 돼. 두 명. 그치? 근데 이게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기 8개 경우의 수가 생겨. 마찬가지로 자리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중국인 배열, 일본인 배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하나 남았습니다. 자, 114. 자, 얘는 요거는 이제 3개 나왔고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여기 어쩔 수 없다. 114에 대해서 배열을 하는 건데 만약에 B 그 다음에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 안 돼. 여기다 B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4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C가 지금 C가 3명이고 B가 1명인데 얘네들을 떨어뜨려 앉을 방법이 없어요. C가 어떻게 해서든 붙게 돼버리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 남은 한 자리도 C가 가져야 되고 여기는 BC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CB 이런 식으로 자리를 앉는 방법밖에 없지. 이렇게 2개. 그리고 또 여기가 C, B. 지금 이게 뭐냐면 한 개인데 한 개짜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여기 4자리. 여기 B가 들어가는 거랑 여기 B가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여기도 2개가 나오겠지. 여기도 4개. 여기도 그래서 배열을 하면 이렇게 돼.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면 처음에 2 곱하기 그럼 여기에서 3팩토리얼에 4 3팩토리얼 곱하기 4에다가 마지막에 3팩토리얼의 제곱이고 두 번째 케이스 1 곱하기 8 여기에다가 3 곱하기 4 이렇게 돼요. 하여튼 뭐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해보고 당연히 어려워.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이제 머릿속에다 외우면 좋아. 근데 외우는 방법이 이거를 처음에 분류하고 기준을 잡고 기준을 어떻게 그 다음에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간에 이 순서를 바꿔 뭐 이렇게 기준을 막 바꿔서 푸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풀이가 생겨. 근데 그 다른 풀이가 사실 풀기 전에 몰라요. 풀기 전에 알 수가 없어. 더 쉬운 풀이가 나올지 더 복잡하고 어려운 풀이가 될지 이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하여튼 엄청 어려운 문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문제를 본인의 능력으로 풀어내면 원순열 마스터입니다.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할 시간 좀 줄게. 기출문제는 없어요. 경시대에 나왔던 문제라서. 근데 보통 경시대 문제 나오면은 수능 문제로도 또 각색돼서 나오고 교육청 문제로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그 확률 통계 매니아신 분들이 계셔. 경시 문제 같은 거 풀기를 즐겨하시는 분들. 학교 시험만 막 냅니다. 정확하게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게 휘문고가 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나왔던 문제. 근데 이런 걸 학교 시험에 내면 맞추는 애들이 있어. 대단한 것 같아. 하여튼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좀 볼까? 일단은 지난 시간에 못 푼 게 좀 많아갖고 자, 그 다음 게 교재 어디가 좀 넘겨볼까?
그 네모 카드 뭐 첫 번째 번 32번이에요. 32번. 원래는 뭐 요런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만 푸는 수업은 아니야. 미안해. 지난 시간에 일단 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요런 거 뭐 많아야 한 두세 개 정도는 일단 시도는 해볼 거야. 교재에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좀 방법을 바꿔서 수업 시간 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서 이제 내가 해결을 해줄게. 교재에 풀어올 것만 내가 이따가 표시를 해줄게. 자, 봅시다. 이 32번은 예비 시행에 나온 거야. 너희들이 이제 내년에 수능을 보면 이 문제 스타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비 시행 2028학년도 그 이제 수능이 또 개편되거든. 그때 나온 문제인데 보세요. 자, 숫자 0이 적혀 있는 카드가 2장이고 0이 2개. 그 다음에 1이 5개. 2가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혀 있는 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an 플러스 1 빼기 an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개수가 3개가 되는 겁니다. 3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카드가 지금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옆에 요거랑 요거 차이가 빵이잖아. 그럼 0이니까 안 돼요. 여기는 1 차이고 여기도 빵 여기 1 차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걸 만족하는 애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0, 0, 2, 2, 2, 하나, 둘, 안 되고 0이 0이 0 됐구나. 0, 2, 0, 2, 하나, 둘, 셋, 2,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해서. 그래서 이게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법이야. 딴 게 아니고, 뭐 이게 되는 게 뭐 어떤 게 있지 하고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느낌을 받아서 그 다음에 푸는 거야. 되게 중요해. 이렇게 차이, 2만큼 차이 났지. 여기도 이렇게 차이. 원래 마이너스 2인데, 어쨌든 절대값 붙여서 2 차이만큼 나. 여기도 2 차이만큼 나죠. 여기 빵이고 111이니까 여기는 빵이라서 이렇게 3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차이를 만드는 건 0과 2밖에 없어요. 0, 1 안 되고 1, 2 관계에서는 이 차이를 못 만들어.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0하고 2의 배열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지. 0, 2가. 0, 2를 배열을 먼저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이 기준을 이게 숫자가 3개인데 0, 1을 먼저 해도 돼. 1, 2를 먼저 배열해도 돼. 근데 여기서 튀는 애가 0, 2니까 자 0, 0, 2, 2를 가지고 배열을 합니다. 자, 이거 배열 방법은 5팩을 2팩에 3팩으로 나누면 5, 4, 2로 나누면 10개죠, 10개. 10개 일단 다 써볼게. 10개 일단 다 쓰고 생각해봐. 깨진 거 아니야? 자, 써봅시다. 0, 0. 자, 10개를 기억하고 얘를 다 써요. 이걸 다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풀이는 되게 짧아. 일단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를 옮겨서 0, 2, 0, 2, 2, 0, 2, 이렇게 또 2, 0, 2, 0, 2, 2, 2, 0. 그 다음에 또 하나를 2를 옮겨요. 2, 0, 2, 2, 0, 2, 2, 0, 2, 0. 또 이렇게 옮겨. 2, 2, 2, 0, 0. 뭔가 많이 부족한데? 2를 하나 옮기고 2, 0 넘기고 잠깐만 0, 0, 2, 0, 2, 0, 2, 2 하나씩 옮기고 하나를 더 옮겨서 2, 0, 2, 2, 0 2, 2 하나 뭐가 빠진 거야?
10개가 아닌가? 여기 이게 이쪽으로 딱 붙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구나. 얘가 이쪽으로 타고 와서 이 중간이 확 빠졌네요. 자, 2, 0. 여기다가 쓸 걸. 괜히 줬다. 2, 2, 0, 2, 0이랑 2, 0, 2, 0, 2랑 이쪽으로 와서 2, 0, 0, 2. 그 다음에 0이 두 개가 둘레, 였어요. 하나 또 빠졌는데? 뭐지? 뭐가 빠졌니? 10개가 나와야 돼요. 2, 2. 잠깐만. 2, 2, 2, 2, 0, 0, 2. 그냥 아무 데나 집어. 이게 10개 맞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아. 자, 이제 여기서, 개수를 세야 돼. 이거 한 개. 여기다 1을 막 이렇게 중간에 찔러 넣어도 아무리 극복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3개가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이거 됩니다. 자, 한 개, 두 개, 세 개. 요것도 되고, 한 개, 두 개, 이거 안 돼. 두 개는 안 돼요. 한 개, 두 개, 요것도 안 되고, 한 개, 두 개, 세 개. 일단 되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네? 네 개는 안 되지만, 여기 중간에 1을 집어넣어갖고 끊어버릴 수가 있어. 그치? 요거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한 개, 두 개, 세 개. 요것도 되고, 한 개, 두 개, 이런 거 안 돼요. 여기는 안 되고. 이제 되는 애들만 딱 남겨놔. 되는 애들만. 그래도 많은데? 자, 5개가 살아남죠. 자,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이미 이제 이 차이가 3개가 이미 만들어졌어. 이제 1을 넣어야 돼, 1. 1을 넣어야 되는데, 1을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1을 그냥 5개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집어넣으면 안 돼, 절대. 여기 사이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 사이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 사이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돼. 그러니까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를 어떻게? 이게 이제 중국 조합이야. 이제 오늘 이제 주로 할 건데, 이 3군데에다가 서로 다른 3개에다가 5개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5개를 다 집어넣거나,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2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돼. 서로 다른 3개에서 5번을 뽑아내는 상황이 돼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개짜리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도 하나, 둘, 셋.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같은 개수로 나오게 될 거고, 이 3개짜리 중에서 여기 하나, 둘, 셋.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하나, 둘, 셋. 여기다가 1을 그냥 마음대로 막 집어넣어도 돼. 자,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남았어요. 자, 이거는 다시 이쪽에다가 2, 0, 2, 0, 2.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게 하나, 둘, 셋, 4개. 자, 일단 이 고리를 하나 끊어야 돼요. 고리를 하나 끊어야 돼.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어디를 끊을까? 나는 여기를 선택을 했어. 그럼 여기다 무조건 1을 하나를 딱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그거 선택하는 게 일단 4개. 이제 이러고 나면 1을 또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이렇게 돼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도 1을 막 집어넣어도 돼.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됐죠? 1을 이미 하나를 썼으니까 1은 4개가 남아있어. 하나, 맞나? 하나, 둘, 셋.
3개, 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배열하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3HO는 3HO는 계산을 하면 8, 7 콤비네이션 5인데 2로 계산하고 7, 6, 2로 나누면은 4, 6, 24 아니지 7, 3, 21 쳤어. 3, 7, 3에 21이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3H4는 7인데 7에서 1 빼고 6 콤비네이션 4인데 6 콤비네이션 2가 되고 얘는 6, 5 그래서 15 곱하기 4에서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4에다가 60을 더해서 144.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예비 시행 문제 중에서 확통 문제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하여튼 이 정도는 이제 뭐 공부를 하셔서 내공을 올리시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뭐 풀 거냐면 문찾기에서 몇 번이야? 38번하고 38번하고 두 개가 더 나왔는데 함수가 40번인가? x가 위아에 40번 40번하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뭐지? 포함되시는 거 7번 아닌데 요건 일단 두 개만 다 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할게. 자, 일단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흘려들어 괜찮으니까. 왜냐면 이게 너희들 수원수2에 대한 경험도 있을 텐데 수원수2의 어려운 문제들의 구조를 보면 이게 어려운 게 그냥 주구장창 어려운 전부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이렇게 조각조각 되면은 사실은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구멍이 나갖고 완전히 그러니까 모르는 뭐 그런 영역이 있거든.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항은 이제 시원 3점 4점의 합체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확률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이도 문항이 여러 개 조건들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체를 해서 기준을 뭘로 잡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너희들이 이 기준을 혼자서 잡는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거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냥 타고나기를 나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거에 정말 강하게 그냥 유전자가 타고나면 그냥 이 순열 조합 쪽을 잘하게 되는 거고 그냥 뭐 타고나기를 약하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경험으로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이 순열 조합하고 기하 쪽이야. 기하 쪽이에요. 근데 수능은 뭐 그렇게까지 유전자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안 되면 다 쓰면 되고 그래. 아까처럼 뭐 예비 시행 있잖아. 되게 잔인한 문제야.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설명한 38번도 마찬가지거든. 38번도 이제 인터넷 강의나 이런 데 보면 이거 딱 한 줄 풀이가 있어요. 한 줄 풀이. 한 줄 풀이가 있어. 나도 이거를 너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데 이건 안 알려줄 거야. 왜냐면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나오고 그리고 인강 보면은 이걸 다 알려줘요. 반사의 개념으로 얘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 아까도 풀어봤지만 예비 시행에서 중요한 건 이거를 10개를 꼼꼼하게 다 쓰고 그 중에서 아닌 거 막 쳐내고 그 중에서 답을 뽑아내는 거. 이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 능력이 먼저 생겨야 돼. 그 능력이 생기면 내년에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를 빨리 풀려고 한 줄 만에 푸는 이런 거는 그냥 재미삼아 하시고 연습을 할 때는 최대한 막 나열해서 꼼꼼하게. 자, 5번 가봅시다. 5번이 된다. 38번. 이거 가봅시다. 요거는 교육청 문제야. 교육청 문제고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길찾기 문제인데 나는 이 문제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처음 풀었을 때 틀렸어. 왜 틀렸냐면 여기 밑에 그림 1과 그림 2에 단서를 달아놨는데 이
이 단서가 도대체 뭔 소리지 하다가 틀렸거든. 자, 일단 볼게요. 이 도로망이 일단 있어요. 도로망이 있는데 철수가 집에서 도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약속 장소인 도서관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전화를 받고는 다시 서점으로 가야 된대.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제 바꾸는 거거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다음에 자, 여기가 집이고 도서관 방향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 서점으로 와야 되는데 나는 처음에 그냥 이걸 이렇게 했었어. 이 점들을 가지고 점들에서 어차피 전화를 받아갖고 이 교차점에서 전화를 받는데요. 요런 데서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화를 받았어. 여기서 받았다. 문제에서는 일단 여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전화를 받았다고 칠게.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가. 이렇게 가는 거 두 가지 방법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다시 서점으로 오면 돼. 그래서 여기서 서점으로 오는 거 길이 경로가 5개 중에서 가로가 4개니까 뭐 이걸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1팩토리얼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뭐 콤비네이션 4로 얘를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2 곱하기 얘를 해서 여기서 두 가지 방법 하나 이게 뭐니? 하나 둘 셋 하나가 더 들어갔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가 서점 여기가 도서관.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네 가지 8개. 그럼 이런 식이면 여기도 그냥 세고 이렇게 한 가지에다가 여기에서 전화를 받아서 한 가지에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 5가지. 이렇게 해서 점을 다 셌거든. 이렇게 사실 뭐 몇 개 안 돼서 그냥 다 셀만은 해요. 했다가 틀렸지. 그 이유가 그래서 단서를 잘 봐야 돼. 여기서 전화를 받아갖고 이렇게 오는 경우랑 여기서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같대. 그러니까 중복 카운팅이 돼갖고 틀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면 안 돼요. 이렇게 세면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세야 됩니까? 하면은 일단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변화가 없어요.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점에서 여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점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 경로를 그냥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계속 가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전화를 받아요. 이렇게 왔어. 그럼 뭐 이쪽으로 계속 가면 돼. 여기서 전화를 받아. 또 여기서 전화를 받아. 그러면 얘네 경로가 모두 동일한 상황이 돼. 뭐 이런 경우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게 4번에다가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한 번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것도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되고 안 되는지를 샘플링을 진짜 잘 해봐야 돼요. 이걸 써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계산을 할 때 똑같은 게 4개? 2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다음에 무조건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2칸을 올라가서 아래로 2칸 이렇게 오면 얘가 이제 순서가 막 배열이 될 텐데 얘네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얘네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올라간 거 배열을 다 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아래로 내려가지만 이렇게 되는 거를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를 배열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8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는 상황이 되고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10팩토리얼이고 이때는 4팩토리얼에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6개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하여튼 이 길찾기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라서 이 정도는 공부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자꾸 막 떨어지니 문제. 자, 다음 거 또 가봅시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40번. 이것도 어떻게 추리이 되죠? 아닌가?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출처가 좀 유명한 데 건데. 자, 40번 봅시다. 자, 요거 하고 이제 쉬운 것대로 갈게요, 다시. 자, x가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9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fx가 f의 x 더하기 1 요게 돼야 되고 1에서 5까지는 fx가 x보다 작고 그러면 이거 좌표로 일단 그리는 게 제일 낫겠지. 1, 2, 3, 4, 5, 6, 7, 8, 9, 10 7, 8, 9, 10까지 그냥 뭐 좌표에 대한 거니까 그냥 다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1, 2, 3, 4, 6, 7, 8, 9, 10 자,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서 19 곱하기 10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x가 5랑 6에서 뭔가 갈리는데 5까지는 y는 x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y는 x를 일단 대충 그려놓으면 5까지는 요 빨간색 요 안에서 그려줘야 되고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점이 뭐 찍히든지 뭔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6에서 10까지는 요거보다 커야 된대. 여기서 움직여야 되네요. 움직이는 상황이 이런 상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x가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이제 여기다 쓰면 f1은 f2가 돼야 되고 f2는 f3 뭐 하나씩 다 넣어주면 되지 뭐 VI 모든 자연수니까 f3에 대해서 f4가 그러니까 같던지 커지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그럼 F4에서 F5가 돼야 되고 F5도 당연히 이 정도 쓰자. 그냥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F6에다가 F의 6은 F5 더하기 6이래. 근데 F6은 어쨌든 극단적으로 10까지는 가능한데 F5가 될 수 없는 값이지. 그래서 F5는 5가 될 수가 없어요. F5는 5가 되면 안 돼. 5 더하기 6은 11이 돼서 여기는 또 안 돼. 자, 이게 길찾기랑 같은 문제거든. 길찾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F2를 어떤 점으로 선택을 할 거냐 했을 때 F1은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함수값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F2가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F3은 일단 여기까지 길을 찾아서 가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올 수 없고 이렇게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찾기 형태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F2는 이제 F1과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고 F3도 얘랑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뭐 1, 1,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쯤 오다가 3이 요 위치로 딱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럼 이제 4부터는 무조건 다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요 위쪽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네의 어떤 이제 대응들을 길찾기 형태로 이렇게 되뇌로 이렇게 길 찾는 것처럼 가는 형태로 함수를 1, 2, 아니 여기 2, 1, 1, 1, 3, 4 아니면 여기 이렇게 5는 4 이런 식으로 함수 값들을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 길 찾는 것처럼.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시키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여기서 이런 관계식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할게. 다른 애들은 뭐 다 이렇게 뭐 비슷비슷한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요놈만 다 튀잖아.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같은 케이스 분류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튀는 애들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5를 가지고 기준을 잡을 거야. 5를 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갑시다. 왜 F1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지, 이게 그 조건에서 보시면 나 조건에서 첫 번째 1,1과 10,10은 고정이에요. 왜? F1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10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지,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커질 수가 없으니까 이 점은 고정, 여기도 고정이야. 이거 고정 상식인데 일단 여기부터 체크를 하고 갑시다. 1,1과 10,10은 이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5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F5의 값이 여기가 됐을 경우 1번, 여기 됐을 경우 2번. 그러니까 5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거는 이 조건이 있어서 그래. 여기 3번, 4번. F는 5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케이스를 4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자, 1번이 됐다고 합시다. 1번이 되면 전부 다 같은 값을 냈지. 그래서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1이 되면은 이제 길찾기 형태로 여기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1, 1, 1, 1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이렇게 오는 것도 이 대각선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한계. 이렇게 길 찾는 거 해봤죠? 여기 2개를 더해서 요는 2개를 더해서 2, 2개 더해서 3, 2개 더해서 4. 여기는 2, 여기는 갈 수가 없는 길이야. 그래서 2개 더해서 5, 2개 더하면 9, 5가 되고 여기 14.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을 길찾기처럼 해갖고 여기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이제 4, 4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로를 생각하면 1, 1, 1, 1, 4, 아니 1, 1, 1, 2지 이렇게 1, 1, 1, 1, 2가 되거나 1, 2, 2, 2,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 1, 2, 2,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이런 개수를 그냥 다 세도 돼요. 길찾기랑 어쨌든 이제 1대1로 동치 상황이 돼서, 자, 2가 되는 거는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4, 3은 9, 4는 14 이렇게 보셔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은 끝나요. 자, 그럼 이제 이쪽이 들어가야 돼. 이쪽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5랑 6의 관계는 이미 있으니까 5가 만약에 1이 됐어. 5가 만약에 1이 돼버리면 6은 7이 돼요. 여기죠, 여기가 1번에 대한 상황이야. 6은 여기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5가 여기에 2의 위치와, 그러면은 여기 2가 돼. 그럼 여기 2를 집어넣으면 8, 여기에 위치에 6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2번, 그럼 이게 3번, 이게 4번 상황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또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뭐 여기서 이제 6, 7, 7, 8, 8, 9, 9, 10 얘네들의 이제 매칭 상황도 이거보다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니, 뭐 만약에 이제 F6이 7을 가지면 F7은 여기를 대응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 여기도 1, 여기도 1, 1, 1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게 모양이 대칭이죠. 대칭 상황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온 상황, 그러니까 여기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까지 오는 경우의 수나 여기 1에서 10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개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14가 곱해지고 9가 곱해지고 4가 곱해지고 1이 곱해져. 이게 답입니다. 엄청 어려운데 이 중간 과정에서 해석이 엄청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면 마지막은 이제 깔끔한데 이거를 판단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경험은 해놓으시고, 아마 그 레벨 3으로 되어 있는 이제 문제집을 펼쳐서 보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뭐 드글드글해.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서 그래도 난 이해가 좀 됐다 싶으면 뭐 이제 거기에서 펼쳐갖고 몇 개 정도 시도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하고